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A형 문제. 계약에서 덧붙이는 기한과 조건이 갖는 법률적 효력 지문입니다. 이 지문 첫 번째 줄을 읽어봐도 이런 것을 누가 누구에게 제안했고 큰 따옴표 이렇게 사례가 나왔잖아. 도입 1문단부터 사례가 나온 그러한 지문의 구조는 문제와 해결 구조야. 문제와 해결. 문제는 어디에 1문단에서 예시, 사례로서 제시가 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1문단에서 한 문장 정도 짧게 나오면서 이 문단부터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1문단에서는 사례만 제시하고, 즉 이 사례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했지. 그리고 이 문단부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이렇게 제시하는 지문 구조일 수 있어. 그러면 글의 유형을 보면 문제와 해결 구조의 글의 유형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례, 구체적인 경험이 들어간 예시.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기술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방법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서술할 수도 있고, 또 법률적 어려운 법률의 개념, 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서 서술할 수도 있어. 그럼 내용 보면 변론술을 가르치는, 변론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기술이야. 이것을 가르치는 P라는 사람은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은 변호사가 되겠지.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 P에게 에우아틀로스 E가 제안하였다. 자, 이 상황을 잘 봐. 방향성이 있는 것은 방향이 틀어져서 선지에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정리해보면 P에게 E가 제안한 거지. 제안의 내용은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수강료 낼 때 조건을 제시했어. 처음으로 승소하면 조건. 그럼 그 결과는 수강료 내겠다. 그 제안은 승소하면 수강료 낸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자, 수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용 전환이야.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이제 그 결과 P가 이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소송으로 가게 되었다. 수강료를 내지 않았지. 그리고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그러니까 P가 승소하면 수강료 받고, 또 내가 지면 P가 져도 E가 수강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P는 수강료를 받는 거야. 정리하면 P가 승소하면 수강료 받고, P가 패소해도 수강료를 받는다. P가 패소했을 때 수강료를 받는 이유는 패소했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E가 승소했다는 것이지. 왜? 여기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자, 다음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스승하고 제자가 말하는 것의 차이를 보면, 스승은 내가 승소하면이라고 했잖아.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근거가 잘 나와 있어. 근데 이는 여기서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무슨 근거로?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지금 승소를 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소송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 판결에 따라 라는 것을 우리는 추리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이가 패소하게 되더라도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내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하고, 내가 승소하고 패소하든 수강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게 된 거야. 1문단에서는 P와 E의 소송의 문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지. P와 E의 소송. 2문단,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 어려운 문제로 거론된다. 다만이라고 하면은 예외가 있어.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법률가들은 보고 있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야.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법률가들이 말하는 해결 방안이 되는 거지. 방안이. 자, 우선 첫 번째,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의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효과의 발생은 여기서 계약의 수강료 지급이다.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의 발생. 근데 소멸이 될 수 있지? 승소하지 않으면. 이렇게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부터 법률 용어가 시작됐지. 여기서 개념 정리 잘하고, 이러한 것을 부관이라고 했어.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관에 기한과 조건이 있는데,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이런 거 잘 알아놔야 되지.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자, 기한. 확실한 발생이야. 반면 하면은 이제 차이점이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을 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장래에 일어날 수도. 여기에서 차이, 대조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차이, 공통점도 있었지. 공통점 표시.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 선지의 공통점, 차이점 나올 수 있는 부분 체크하고, 그리고 더해서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그럼 조건은 또 나눠진다는 거지.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 정지와 소멸, 해제. 그러면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라고 하면 처음으로 승소하게 된 거야. 그러면 그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 효과는 수강료를 내게 되는 거지. 이것은 정지 조건이야. 지금 발생되었고 정지 조건이고 소멸시킨 건 아니지. 그래서 이 건은 정지 조건이야. 그럼 이 글에서는 해제 조건은 더 나오지 않지만, 이 해제 조건의 경우에 이런 예시, 만약에 교실을 사용하는 때만, 교실 사용하는 동안에만 와이파이 쓰게 해줄게. 이 경우에 앞에 조건을 소멸시키게 되면은
뒤에 와이파이 쓰는 효력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해제야. 지금 가지치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부관을 설명하는 거였지. 그러면 계약에서 부관의 개념, 이 문단의 내용은 부관의 개념, 부관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요약 정리한 것들이 바로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지. 3문단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 이것은 기판력이라고 인정한다. 다 같은 맥락이지? 예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됐어. 기판력이지? 기판력 인정.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정 판결에서의 기판력에 대해서 말했고, 같은 사안에 대해 재소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였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도록,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3문단에서 매매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는 패소라고 했지. 패소했는데 뒤늦게 계약서를 찾았다라고 해서 두 번째 판결을 열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계약서가 있어서 승소하게 된다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일은 아예 법률에서 없도록 하는 것이지. 이제 4문단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자, 이제 이후에 법률상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라고 했어. 그럼 또 예외 상황이 있다는 거지.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이번에는 허용된다라고 했어. 3문단에서 허용되지 않았는데 4문단에서 허용된다. 이런 부분 잘 봐두고, 허용되는 이 경우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금 새로운 사례가 되는 거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확정된 거야.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자, 확정된 후 여기에서 첫 번째 판결이었고 패소했어.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기간이 남아있는데 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패소했는데 시일이 흘러서 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임대인에게는 당연히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소송을 다시 할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소송을 하는 것이지.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인과인데 과였고 원인 때문이다.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어. 임차인은 더 이상 이 계약 기간에 매여 있지 않지.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이미 그 권리의 변화가 생겼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3문단에서는 기판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다시 할 수 없어. 이제 5문단에서는 이와 다르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5문단에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5문단 아니고 3문단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해야 되지. 3문단과 3문단이 차이가 있지. 3문단에서 기판력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소송하지 않는다. 3문단에서는 기판력이 통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5문단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우리 1문단에서 이것이 문제점이었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전개될지.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여기서 조건은 어떤 거? 내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법원이 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E가 승소했어. 그럼 이 말은 P가 패소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내용 전환, 이 판결 확정 이후에, 판결 확정됐어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중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것이지. 조건이 실현되었어. 조건, E가 처음 승소, E가 지금 승소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실현된 것이지. 조건이 실현돼 버린 거야. E가 승소함으로 해서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게 되면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조건이 실현되어 버리는 것이지. 따라서 결과 중요.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5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P와 E의 분쟁 해결이었어.